9월 28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 드디어 외국인이 34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동향을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장중에는, 그러니까 장 마감 시점까지는 88만 주 순매수로 표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장 마감 후에는 14만 7천 주 정도 순매수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장중에 외국인 순매수로 나왔는데 장 마감 후에 보니까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죠. 그래서 수급이 장중과 장 마감 후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88만 주 순매수로 나오는데 창구상으로는 외국인 매수 창구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저 88만 주는 뭔가 잘못된 표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장 마감 후에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는데, 지난번처럼 순매도로는 나오진 않았고, 매수가 장중보다는 대폭 줄어서 14만 7천 주 이렇게 순매수로 나왔는데, 어쨌든 규모는 장중 표시보다는 줄었어도 3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단 의미점을 가질 수는 있겠죠. 오늘은 삼성전자 상승이 기관 매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을 시도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대만 언론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엔비디아로의 어떤 조건부 HBM 공급 결정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대만 언론에서 나왔는데, 삼성전자 측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왜 이런 부분이 대만 언론 쪽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이 대만 언론에서 나오면서 하나의 모멘텀을 형성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청산 가치까지 떨어진 주가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상승이 유도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31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때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 그리고 질의응답,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요 시간대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지금 낙폭 과대에서 일단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오늘 5일 이평선 위로 일단 마감은 됐어요. 어떤 특정한 저항은요, 중요 저항은 돌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돌파 후에 다시 하향해 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돌파되고 나서 다시 지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물론 오늘 외국인 순매수와 5일 이평선 회복이라는 부분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올라탔다, 즉 지지로 전환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을 과연 지지로 전환시키면서 또는 연속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로 매수 동반하에 형성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관련주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4%대까지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관련 반도체 있죠, 중소형 반도체,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고영, 그리고 FST, 그리고 PSK, 이런 종목들 흐름을 보면은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반등 폭과 비교해 볼 때 반등이 미미했어요. 반등이 미미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어도 그동안 내려오는 과정에서 하루 반등을 해도 다시 또 외국인 매도로 대밀리는 그러한 현상이 반복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나와도 이게 다시 또 대밀리는 게 아닌지, 아직은 의구심을 갖고 이 반등을 보는 거죠.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특히 외국인 수급 눈치를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오늘은 이제 이런 눈치 보기 하에서 지금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했음에도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연속성,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등의 연속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구나, 이런 신뢰감을 좀 더 줘야 중소형 반도체들의 반등 탄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되면 관악폭 중소형 반도체주들 반등 탄력이 한 번씩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러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상승 주도하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거의 30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오늘 시장 전반의 어떤 반등보다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끌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 위로 마감이 됐거든요. 자, 제가 20일 이평선과 지난주 수요일의 저점을 놓고, 자, 이 안에서 어디를 돌파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20일 이평선 위로 돌파 시도가 나와서 일단 다행스럽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수렴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수렴권에서, 그러니까 이거 몸통으로 한번 볼게요. 몸통으로 보면 이게 사실 지지가 된 거거든요. 저점으로 하면 하향이었었는데 몸통으로 하면 지지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몸통으로 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는 추세선이고, 그래서 어쨌든 수렴이에요. 삼각 수렴. 그러니까 수렴이 거의 꼭지점이라고 그랬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곧 조만간 이제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갈 텐데, 위로 방향이 나갈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낙폭과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방향성이 이제 곧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의 방향성이 곧 임박해 온다는 소리는 삼성전자의 주가 변화도 임박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하면서 후속 흐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도 반등을 했어요. 2차 전지 반등이 결국은 코스닥 지수의 반등을 견인했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KB증권이 보고서에서 전방의 수요 부진은 현재 여전하지만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식의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년 업황의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애플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애플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가 내년에는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더 낮은 가격의 차량 판매, 그러니까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이 팔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 성장,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판매 성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20-30% 내년에 한 20-30% 정도의 전반적인 성장을 전망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애플의 주가의 반등의 모멘텀이 됐고, 이런 부분이 또 2차 전지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를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 20일 이평선을 깼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0일 이평선을 돌파해 나가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보면 LNF 같은 종목은 20일 이평선을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선을 다시 회복을 해서 지지로 전환시켜 줄 때, 2차 전지도 이제 매매를 좀 해볼 만한 그러한 섹터가 됐구나, 라는 그 기준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NF처럼 에코프로와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21 이평선을 회복해서 회복해서 다시 지지로 돌려나가는지, 그럼으로써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지지권을 형성하면서 뭔가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21선 회복해서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일단 등락 매물 공방 상황은 좀 지켜보면서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요거와 이제 연계해 가지고 SMR 관련주들이 좀 부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SMR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일진파워,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했는데 전반적인 패턴을 구조를 갖다 놓고 보면은 뭐 일진파워나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이나 뭐 추가적인 관심은 계속 유효한 것 같아요. 한국의 경우는 이제 미국과 다르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대체로 좀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이 수도권 중심으로 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우리나라 잘 아시다시피 저기 경상도 동해 뭐 저런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그 소형 모듈, 이 SMR, 요쪽에 대한 수요가 향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건상 특히 말이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보고 패턴을 좀 고려해보면은 어쨌든 뭐 이런 SMR 관련주들은 좀 더 관심을 좀 유지해 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진파워,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할 때 반등을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이 빠지면서 21선 아래로 끝나버렸어요. 자, 10월 31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물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실적이 지난주까지 좀 주가가 버텼는데 이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또 매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매물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실적이 이제 좀 기대만큼도 안 나오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궁극적으로 21 이평선을 하향한다는 거는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봐야 돼요. 제가 어제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종목은 21 이평선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향한다는 건 물량을 좀 리스크 관리 좀 해놓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거든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증시가 그동안 막 상승하고 한국 증시는 부진하고 그랬잖아요. 그 양 국가의 어떤 증시 자체의 차이점 자체가 결국 AI 산업의 선도성 여부에 있었거든요. 그죠? 미국은 이 AI 성장과 맞물려서 증시가 올라간 거고,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SK 하이닉스 정도 제외하면은 제대로 된 AI 관련 업체가 없어요. 그죠? 없죠.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마저도 뭐 이렇게 HBM 실기하고 그랬잖아요. 일단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들조차도 당장 돈이 되는, 그래서 남이 사업하는 거 보고, 아, 쟤들이 돈을 버는구나, 돈이 되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그걸 벤치마킹하고 모방해서 사업하는 이런 부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기업부터 좀 창의적인 그런 미래 사업을 좀 개발하고 선도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만들어져야 한국 증시도 이제 글로벌 증시에도 좀 탑을 기록하고 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 생각하면 조금 아쉽고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오늘 한 주의 시작 한국 증시의 반등으로 일단 출발을 해서 여기에서 일단 의안을 가져 봅니다.